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전국의 152개 영화관에서 여러 군데서 개봉이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실 때 또 울기도 하고 또 한동훈에 나올 때는 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남포항 메가박스에서 봤는데요. 전국에 엄청난 그죠 인파들이 영화관을 보기 위해서 앞에 줄 서가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기다리는 사람 또 이렇게 커플끼리 가는 사람 또 저기 멀리서 50분 또 차를 타고 엄마 손을 잡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또 계몽이 된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참 이렇게 대통령의 운명 김건희 여사님 운명을 올리다가 계몽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석달 뭡니까 2달이 한번 훨씬 넘었죠. 석 달이 다 돼 가는데요.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계몽이 되고 우리나라가 반듯한 삼권 분립이 확실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런 영화도 또 이게 나와야 되고요. 또 전한길 강사님이라든가 그라운드 씨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또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두가 합의돼서 합쳐야만이 이자들의 어떤 행포 지금 헌재의 개판 그죠? 헌재 심판이 개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누구나 법 앞에 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는 이구동성으로 누구든지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런 야망에 찬 야망이 아니고 그죠? 탐욕이죠. 탐욕이 찬 저자들이 나라를 그냥 구워 삶아 먹으려고 통째로 가져가려는 상권 분립이 확실한 이 나라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협위원장들 국힘당의 당협위원장들이랑 100명이 먼저 나서서 마흔여기를 절대 임명하면 되지 않는다. 또한 헌재에서는 또 3명 정도는 확실한데 1명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식 재판관, 조한장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님 확실한데 한 사람은 김형두 재판이 중도 보수라 그래서 이번에는 40역을 올려야 된다는 그분이 뒤에서 손을 들어서 결국은 인용을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본 게임이 있고 소위 말해서 뒤에 게임이 있는데 뒤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행도 재판관이 이쪽으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갔다. 그럼 전번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명이 손을 들어서 그지 않습니까? 기각이 됐는데 결국은 이번에 김행도 재판관이 저쪽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약간 절차적인 문제는 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탄핵다는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쪽으로 손을 들어줬나. 그래서 김행도 재판은 이쪽 왔다가 저쪽 왔다 이러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자는 아니다. 그러면 확실히 3명은 정익식 재판관, 그죠? 조한장 재판관, 김복행 재판관은 확실히 우리 편이라 보는데 한 사람은 사실 좀 위험하다. 그래서 40여기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고동성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하고요. 또 유창종 검사장님도 이 자체는 이미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미 탄핵이란 것은 사유가 돼야 되는데 이미 내랄이나 사유를 빼고 올렸지 않습니까? 빼고 지금까지 달은 없는데 달 심판을 하고 있고 연못 속에 물고기는 없는데 그림자만 쫓는 달 그림자만 쫓는 이런 재판을 지금 2달 이상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실체가 없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계몽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해서 이런 영화가 그래도 방학이 끝나기 전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방학 내일 모레 곧 개학인데 개학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수위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오늘도 엄마 손잡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봅니다. 지금 엄마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오는 그런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계몽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중딩들, 중2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2 청소년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2는 사춘기죠. 사춘기에 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무섭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무섭죠. 사춘기 중2들은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2007년생에서 2012년생까지 그럼 고등학교 2학년에서 중2쯤 되겠죠. 이 자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 자들이 지금 뭡니까? 저 여의도에서 또 애국 학생들이죠. 여의도나 또 이순신 장군묘 앞에서나 뭐 이렇게 시국선을 3월 3일, 3월 5일 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요. 대학생들은 또 마로니에 공원에서 1만 명 이상 모아서 또 시국선언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교로 모든 대학교가 지금 이화여대부터 해서 외국어대 그죠. 웬만한 대학은 다 시국선언이 지금 서울대부터 해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그죠.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은 대부분이 지금 다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왜냐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판조사입니까? 개판소들이 소리를 듣는 거는 어차피 이 자들은 뭡니까?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죠. 정치의 흐름으로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저 봉기가 엄청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화도 우리가 많이 봐줘야 돼. 봐서 이런 영화를 뭡니까? 서로 피하를 하고 또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해야 되는 거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죠? 또 뭡니까? 이쪽 북한 쪽에 물먹은 애들, 종북 세력들 그자들 그죠? 그런 자를 또 이렇게 한 여러 가지 또 북한 김일성이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죠? 김정일이 그다음에 김정은이까지 3대 세습에도 쭉 나오고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해서 이계 사단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미군이 만약 들어오지 않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래요.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고 언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메가더 장군을 그저 불러들이게 만든 그분이 이승만 그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개발 조성을 만든 분은 박정희 대통령. 그러고 다시 뭡니까 이게 지금 악법이나 불법 그죠 탈법 정부 그다음에 종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다시 계몽하고 개혁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죠 이렇게 늘어오고 있는 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늘어오는 거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왜 대통령이 개혁을 계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그죠 계몽이 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대부터 해서 전부 이렇게 되고 있죠. 계몽이 된 데는 제 역시도 계몽이 됐고 그 같이 하는 18개월짜리 아기가 있는 김계리 변호사님도 뭡니까 계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죠. 이런 한 분 한 분이 계몽이 되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도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이 나기 선고가 나기 전에 많은 사람이 계몽이 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거기다 10대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중2들은 참 무섭죠. 눈에 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중2부터 해서 이제 고2까지도 전부 그것이 2007년생 그죠 돼지 때부터 해서 뭡니까 2012년생 용띠까지 전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돼지와 용은 굉장히 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은 행체가 없지만 굉장히 사나운 기질을 갖고 있죠. 또 돼지는 앞도 안 보고 그냥 달려버리니까 굉장히 이 자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횃불이 되고 들불처럼 일어날 거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나오지만 굉장히 뭐 단체 톡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오픈 채팅에서 서로 간에 주체가 없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부모가 등 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중등들이 중2들이 지금 뭐 오픈 채팅에서 만나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면 아버지가 나오게 되고 또 어머니가 나오게 되고 또 여자친구가 나오면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앞전 또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추미애가 뭡니까? 이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의결을 하면 휴대폰에 이런 모든 내용을 뭡니까? 뭐 이렇게 영장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이런 발의를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번에는 카톡 조사를 발의한다더만 앞전에는 또 뭡니까? 유튜브 또 이런 걸 발의하는
뭡니까 조사한다고 벌금을 1억까지 매긴다 하더만 추미애가 뭡니까 이제는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 그저 발의 그저 어떤 의결해서 이런 휴대폰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다음 인터넷 사용했는 내용, 추억의 사진들 다 그저 사람이 누구나 간직하고 싶고 비밀하고 싶은 그런 내용까지도 수시로 국회의원들의 손만 대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추미애가 이런 발의도 좀 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만약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분리면 의미 없어지겠죠. 이미 입법권은 장악돼 있고 그다음 사법권 다 탄핵시키면 잡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또 행정부까지 장악해 버리면 이 자들이 하면은 만약에 뭡니까?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제는 막을 재간도 없죠. 이재명에는 10분 하고 남을 그지 않습니까?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럴 때는 누가 맡겠냐는 거죠.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종중의 전체주의로 가든가 종북주의로 가든가 그지 않습니까? 종중으로 가서 그래서 쇠쇠 하면서 지금 또 뭡니까? 그 법사위원장이 정청래가 중국 간첩법은 통과를 안 시켜주고 상정도 안 하고 호주머니 지금 서랍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북한만 지금 간첩이 되는 거고 중국이 되는 무엇을 다 빼들려도 간첩이 안 된다는 이런 현실이 점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를 보시면 이 중국의 개입에서 결국 3파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중국에서 30만 명의 군인들을 보내서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통일이 해서 끝날 무렵에 중국인 30만 명을 보내서 또 소련이 뭡니까? 중국 깃발을 들고 중국에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기호를 해서 비행기를 보내는 결국 그래서 뭡니까? 다 이긴 판에 중국이 결국 가입이 돼서 우리나라가 반쪽알이 됐다. 이런 영화에 어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영화를 많이 보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이 또 계몽이 될 겁니다. 또 대통령이 정말 무엇 때문에 계엄을 하셨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비통한 심정이 얼마나 큰가를 저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영화는 굉장히 감명적인 일인 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몽한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팔홍세입니다.